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216회 방송 2부. 오늘은 얄팍한 작가님과 함께 얼음과 불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삼키셨어요, 얄팍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저 후원 얘기하고 네. 그다음 잡담하다가 잡담이 흘러 얼불로로 흘러간 그런 회였습니다. 일부는 그랬죠? 저희의 미숙한 방송 진행을 또다시 이게 서로 질책하면서 반성했죠.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 저희는 역시 일목요연하게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건 취향에도 안 맞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문쌤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쌤도 못해. 대표님한테 못해요? 걸려갖고 대표님한테 발 걸려서 못하잖아. 너 피야 너. 이게 노예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에 이게 좀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든다. 요거는 그랬나?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간 건 또 이렇게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 자꾸 드니까. 어릴 땐 또 맥락이 없고 나이 드니까 본 건 또 많아가지고 보고 들은 건 많으니까 그런 다종다양한 맥락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뷔페가. 그 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찍어놓은 저쪽에 LA 갈비 굽고 있어. 나오는 시간이야. 그치. 랍스터. 그걸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옆에 이렇게 보면서 김밥 먹어. 아 맞다 달래가 나왔지. 김밥 이거 맛있겠다. 나중에 배불러. 맞아. 제가 그런 실수를 앞에 회에서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날람이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김밥도 먹어야죠. 그게 저희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쭉 꾸준히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저희 방송을 지식의 그 어떤 보고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될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일하면서 친구같이 간만에 뭐 이렇게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제 어떤 그 동반자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뭔가 쓸만한 게 사이사이 있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좀 제껴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가끔 댓글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발제자분의 그것만 쭉 얘기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전부터 유고하게. 그죠. 있었죠. 네. 강의를 원하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의 요구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진짜 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가 녹음하는 현장에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내가 딴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재밌어야 재밌는 방송이다. 그건 맞아. 그 두 번째는요. 저가 이제 없이 그럼 녹음만 하면 되잖아. 혼자서. 그건 내가 편집하기 싫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재미없어. 그치. 안 되는 거야. 그게 두 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이게 또 쌔바닥이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이 아날람 방송 제일 좀 재밌게 유용하게 들었던 때가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리 운동장 헬스장이 문 닫고 나서 야외에서 이 강변으로 이렇게 달릴 때 그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재밌더라고요. 근데 조금 빡빡한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아날람 방송. 그쵸? 근데 그런 거는 못 듣겠더라고요. 뛰면서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렁설렁 우리 박 박사님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거 되게 그냥 흘러가듯이 귀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그 박 박사님 들으면 실망해요. 왜요? 박 박사님 되게 자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설렁설렁이라뇨. 그 사이에 있는 촌철살인이 되게 저를 죽였다. 살기 힘들어. 이놈 좀 나는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요. 박 박사님 안 들어요, 우리 방송. 맞죠. 자기 나온 것만 들을까? 딴 거 안 들어. 걱정하지 마요. 여기 욕 더해. 들으시는 분들 괜히 댓글에 박 박사님 들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도 숨 좀 쉽시다. 이르기 없게 해요. 오늘은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네. 저랑 시호님이랑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니야.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내가 일부에 뭐라 그랬어? 클로징 멘트 내가 미리 녹음한다니까. 자, 빨리 지금 녹음해. 여러분 안 돼. 그게 좋은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그렇게 해서 네. 그 강의를 찍자. 음. 음. 난 내가 강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호님 말렸거든.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안 그래가지고. 돼, 안 돼. 난 강의해 주려고 그랬지. 안 돼요. 어쨌든 조금은 알차. 저번은 좀 너무 갔다. 그래서 네. 조금은 오늘은 알차게 한번 가볼까. 알겠습니다.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무장교단 우리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세상에 종교단체가 무장을 해. 이런 세속 국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패도무악한 일이 어딨냐. 종교단체가 무장을 한다. 사람 용역 이번에 사랑 거기 장이동에 장이동? 무장교단이죠. 거기 곧 총도 철거하러 갔을 때 총도 쏘겠던데. 근데 걔들은 사실 무장교단이라기보단 저항단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아직 무장 조직은 아닙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정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교단이 소위 얘기한 무력을 휘두를 수 있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십자군 정도가 아마 있을까요? 근데 매번 IS 있잖아요. IS도 있죠. 네. IS가 그리고 원하는 건 정교를 통합하는 거죠, 다시. 그죠. 네. IS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분리돼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무장교단이 득세를 하고 정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무장교단이 설친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되나? 설치면은 네.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왕국이 많이 나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웨스테로스 대륙의 왕국들이 나눠져 있고 그때 무장교단대로 설치고 뭐 그랬었는데 좋든 나쁘든 간에 타르가르엔이라는 압도적인 가문의 사람들이 와서 용을 부린 사람들이 와서 왕국을 하나로 통일시켰죠. 그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의 체계로 이제 자리 잡힌 거고 처음에는 이 교단 자체가 타르가르엔을 인정하면서 타르가르엔의 정권이 그 안정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돼요. 그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사실 이상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 외놈이든 떼놈이든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배를 한다고 치면 35년, 40년이 지나도 우린 저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누군가 우리가 믿는 종교의 누군가가 네. 인정을 해줘. 이게 맞아라고. 그런 종류의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이 칠신교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치 지방에서 계속 돌고 있었는데 리치 지방이 포위당해서 이제 전쟁 직전에 우리 그때 당시에 하이셉톤이 네. 하이타워 가문의 당주를 설득을 해서 영주를 설득을 해서 네, 드려라. 도시 안으로 무혈로 들인다는 상태에서 무혈 입상하게 해라. 네, 그 상태에서 가서 성류를 바르면서 왕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처음에는 되게 좋은 관계를 맺었었죠. 그런데 곧 이어서 그 결혼 문제, 네. 서로 풍습이 다른 문제,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무리들이 일종의 힘을 약간 놓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순례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무장교단이 운영이 됐는데 옛날 십자군 사태가 아니죠. 나 십자군 전쟁 때. 나 저렇게 불경해. 엊그제 일 같아서. 뭘 불경해. 전 진짜 어릴 때 십자군 얘기 들을 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냥 물에 빼더라고. 대표님 또 얘기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때도 그렇게까지 십자군이 계속 모이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순례자들이 돈을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들고 가면 누가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은행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출발하는 유럽 어디에서 돈을 입금해. 그쪽 교동 가서 통지서를 이렇게 주면은 그쪽에서 돈을 인출을 해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종류로 돈 문제가 수수료가 발생하죠. 돈 문제가 되게 첨예했는데 이런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쥐고 있다가 갑자기 왕조가 통일을 하면 이게 무색해지잖아요. 안전해지잖아요. 치안에 일이 발생해도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왕가에서 처리할 일이지 종교가 거기에 교단을 따로 무장을 해서 가서 이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무장교단이 결국은 이 왕가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때 기치로 내세웠던 게 니네는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같은 핏줄끼리 그렇게 하냐? 라고 문제가 됐었고 엄청나게 초반에 싸워요.
그래서 이 무장교단의 무서움이라는 게 일반 그 웨스테로스를 점령하는데 일반 왕국이라고 부르는 군사 세력, 정치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타르가렌 가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이 기사단이 있다고 했지만 기사단보다 무서웠던 게 민병대 조직들. 그렇죠. 우리 가난한 친구들이 네. 어디에서 어떻게든 기어 나오는 거예요.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 8월 근처에 가지고 집회하겠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집회하겠다는 게 정광훈 목사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 그쵸? 단체가. 다른 단체들이 그 이후에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단체들은 이제 그 얘기를 수긍한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만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확실히 이 종교 단체가 그런 걸 진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꼭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운동이 이런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치 세력이나 집단은 의외로 그 위를 치면 급속도로 와해되기 마련인데 이런 종류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진 권력 또는 조직은 정말 그걸 부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무장교단을 해체하기로 이제 타르가렌 왕조하고 협약을 옛날에 맺죠. 요 얘기들은 우리가 쭉 이제 각 지역들 다 다루고 나서 이제 정복 역사 얘기를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아마 네. 나올 겁니다.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서로 이제 조금씩 딜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외 법칙 뭐 그래서 타르가렌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쵸. 머리도 짧기 하얗고 때문에. 니들끼리 뭐 해도 된다. 눈도 보라색이고 하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그냥 선포를 하고 뭐 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없어졌어요. 우리 제이미가 금발인 바람에 그렇죠. 은발이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이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생겼죠. 그쵸.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듯이 혼란을 야기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독자의 군사 세력을 갖고 있는 시기는 언제나 엄청난 혼란기였다. 당연히 혼란기일 수밖에 없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이 세상에 도래하게 만든 게 서세인 거죠. 그쵸. 이유는 아들 사랑.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 드라마에 우리 사람들한테 고구마를 잔뜩 전해주시는 하이스페로우라고. 네. 네, 그분 있잖아요. 네. 하이셉톤. 네. 하이셉톤은 아니고 하이스페로우였죠. 그냥 그분은 그냥 그렇게만 부르나요? 원래 하이셉톤의 자리가 아닌가요? 하이셉톤으로 오르죠. 이분은 지금 시기 요 드라마 그 안에서 보면은 종교 조직이 완벽하게 우리 카톨릭이나 기독교 보면 중세 때 보면 완벽하게 세습에 가까울 정도로 또는 전문직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되고 뭐 이런 조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 그런 형식으로 세습이 되고 하이셉톤도 그 사제의 일을 계속 했었던 사람들이 선거에 의해서 다시 선출되고 그런 상황은 맞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리버랜드에서 엄청나게 지금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전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그레고르가 난리를 또 쳤잖아요. 그래서 깃발없는 형제단도 생기고 개판이 난 데가 항상 이 리버랜드예요. 리버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진 고아 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난민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수도권으로 몰리죠. 그리고 또 기댈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을 참새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불쌍하잖아요. 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뭐가 있으면 주워 작은 먹을 수밖에 존재들. 없고. 네. 네. 그런데 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신앙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으고 함께 먹고 자며. 했던 기존의 그러니까 사제 세력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수도승 같은 느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하이스페로우예요. 고 참새. 그렇죠. 참새는 참새인데 그중에 높이 나는 참새. 고등 참새. 그렇죠. 이 고등 참새가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이 세력들은 사실은 그때도 이미 약간 그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친구들처럼 약간 민병대의 느낌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난민들이 모였으니까. 네.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리고 시호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이 몰려가는 건 수도예요. 그쵸. 킹스랜딩으로. 그나마 먹고 살려면은 네. 큰 데로 가야죠.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그 앞에서 되게 활약하게 된 게 하이스페로우였고 그때 마침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이셉톤이 어떻게 죽어요. 뭐 의문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죽어요. 그리고 손쓴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하이셉톤을 선출한 자리에서 그 우리 난민들이 몰려들어서 우리의 하이스페로를 하이셉톤으로 추대해라. 그리고
올라가요. 이게 아마 드라마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서세이가 아예 임명하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소설에서는 그런 종류로 자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이셉톤의 자리에 올라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서세이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왕 우리 조프리가 되게 끔찍하게 죽었죠. 네. 약을 먹고 죽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냥 얼굴 빨개지는 정도였지만 묘사로 보자면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 목을 거의 뜯어낸 느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세이는 되게 전환이 빠르잖아요. 적응도 빨리 하잖아요. 다음 왕인 토맨을 네, 왕자인 토맨을 왕위로 올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서로 자기가 왕이네 쟤네는 핏줄이 안 되는 뭐 이런 소문이 벌써 퍼져 있는데 아까 첫 번째 타르가렌이 왕위를 받을 때 성유를 바르고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영국에서 왕위 계승식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중간에 맞아요. 의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의식이 필요한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뭐 이랬네 저랬네 좋은 날이 아니네 뭐. 그러니까 속이 타고 있는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우리 티렐 가문이 또 그렇죠. 토맨을 좌지우지할 것 같으니 그렇죠. 그런 상황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껐어요. 교단에도 강철은행에도 껐고 교단에도 껐고 지금 엄청난 재정난이 있는 상태에서 금은 더 이상 캐지지 않는데 그렇죠. 뒤에서 미묘한 얘기가 오간 거죠. 우리 하이셉톤하고 무장교단 교환 우리 무장교단을 부활시켜주면 토맨의 즉위식을 최대한 빨리 하고 빚도 모두 탕감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서세이가. 그리고 자기가 되게 현명한 선택과 통치를 그쵸.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쉐임을 하게 됐죠. 그렇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죠, 그때 정말. 그렇죠. 우리 아버지 타이윈이 네. 우리 서세이가 가서 내가 여자라 그러냐 나를 나다. 내가 제일 똑똑해요. 너의 진정한 후계자는 나고 나를 라니스터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나는 네가 여자라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네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아. 너는 똑똑하지 않다. 너는 네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실하게 아마 드러나는 사건이겠죠. 근데 그 장면 네. 난 네가 여자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위험한 얘기죠. 되게 그러니까 너무 마티농이 네. 현재를 바라보면서 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 서세이의 그 자신이 그러니까 성적인 정체성, 젠더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도 난 있을 거라고 봐. 그것만이 여자였어도 네가 똑똑했으면 너에게 뭘 줬겠다? 나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 네, 그럴 여자였던 리가 건 없잖아요, 타이윈이. 큰 이유예요. 왜냐하면 타이윈이 찍었던 건 훨씬 더 멍청한 제이미였거든요. 제이미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고 그나마 서세이가 제이미가 번듯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제이미는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사실은 막내였던 자기가 가장 닮은 성장을 가진 티리온한테 주는 게 맞죠. 근데 장애인이라 안 준 것도 맞고. 그리고 요게 온갖 혐오 다 하시네. 그렇죠. 서세이가 여자라서 안 준 것도 맞기는 한데 만약에 서세이가 남자였으면은 제이미가 아니라 서세이에게 줬겠죠. 그 외모였다면 둘이 쌍둥이 외모였다면 여기가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지점인 것 같아요. 되게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니까. 네. 굳이 얘기하면 여자라서 안 준 거는 아마 최초의 판단이었을 거야. 뭐냐면은 우리 또 아들도 있겠다. 뭐 멀쩡한 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남자 하듯이 멀쩡한 아들한테 장자 승계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자니까 안 준다라는 건 깊이 생각 안 한 지점. 단순하게. 여자의 남자인데 원래 보통 장자한테 가니까 여기가 아마 1차원적인 거였을 거야. 애들을 아직 자랄 때니까 성정을 안 보고 그냥 뭐 이게 아들한테 주는 거지. 약간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성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두각을 나타낸 애들도 있을 거고 얘는 또 그 서세이가 무조건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서세이의 또 뭔가의 장점도 있고 이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는 그건 거죠. 네가 남자였어도 이 성격 갖고는 안 된다. 이 성정 갖고는 안 된다에 가까운 거죠. 애초에 여자로서 생각도 안 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제이미가 안 되고 티리온도 안 됐을 때도 이거는 좀 힘들다. 근데 그 힘들다가 아마 그 얘기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지. 그 여성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면 보통은 이 세계에서 남성 승계니까 네. 남자보다 아마 한
뭐 이게 흔히 이렇게 여성주의적으로 좀 얘기하면 남자보다 120% 노력해야 남자의 100%에 다가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말인데 네. 너는 이제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120%가 안 나오는 데다가 여자다라는 거지. 너는 120% 생각하지만 그치. 너는 지금 120%가 아니라 뭐 200% 300% 생각하는데 택도 없고 거기다가 여자다. 그 애매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세희 입장에서도 또 저는 이해는 가는 게 이런 얘기들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를 보자면 뭐 조금씩 묘사가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달라요. 아예 남자 그쵸. 여자가. 네. 여자애들은 처음에 아리아도 그것 때문에 되게 자수노라 힘들어했는데 그러고. 자수노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칼 이름을 오죽하면 바늘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렇죠. 니들이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교육 자체가 저쪽은 승계 교육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엄청나게 차이가 그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자기는 그나마 견눈질로 옆에서 독학해서. 이렇게 하면서 독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는 그래도 나를 이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전체 극에서 제가 보기에 두드러지게 여성 리더로 훌륭했다라고 보이는 인물은 크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저는 하나는 이제 할머니? 가시여왕조차도 저는 네. 뒤에 판단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데너리스도 마지막은 굉장히 그쵸?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끝까지 그나마 어떠한 판단을 훌륭하게 고수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른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공이 있어요. 여공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뭐 두꺼비 여제라고 불렀던 사람이 하나 있고 여공이죠. 그쪽은 제가 드라마에선 나오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이 있고 또 이것도 옛날 사건인데 타르가렌 왕조 초창기에 그쵸? 같이 통치를 했던 여왕 한 분이 계세요. 음. 우리가 월을 얘기하면서 그 여왕이 준 그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경작을 하고 네. 그 땅을 내린 여왕인데 퀸스 크라운이었나요? 퀸스 뭐였죠? 네네네. 요 두 명 정도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 같은데 이 두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도른하고 타르가렌하고 둘 다 남녀의 승계권이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승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자도. 그리고 나머지 가문에서 아까 제가 가시여왕 얘기를 했던 게 가시여왕조차도 승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가문이 거기까지 몰려서 멸망하는데 가시여왕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도 레이디 분명히 올레나도. 네, 올레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매번 방송마다 이렇게 까게 된 캐틀린조차도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신이 최대한 판단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류의 시대적 한계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독학은 안 된다. 독학은 안 된다. 학교 나와야 된다. 학교 대학 나와야 졸업해야 된다. 그렇죠. 학위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저도 기타 혼자 쳐보니까 그렇죠. 독학 안 돼요.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금방 배울 걸. 맞아요. 몇 년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배운 놈이 무섭다. 맞아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서세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안 배워줘. 학원비도 안 줬으니까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빠는 왜 나를 맨날 베로나야 뭐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아빠 마음도 이해는 가. 그 감정.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또 결격 사유가 많아라는 의미로 얘기한 건데 그거를 마치 나는 남녀 평등이다라는 말로 워딩으로 이해를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난 평등했는데 너가 능력이 부족해서 의외로 라니스터는 그랬다라기보단 사실은 이제 마티농 정도 되는 작가가 문장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짰다면 먼저 네가 여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유다라고 짠 거는 분명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할 때 그럴 것 같으니까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맞아 누가 나한테 시비 걸 때 근데 네가 말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문제도 고려하는 대상이긴 한데 중요한 건 더 딴 거야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텍스트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아버지 타유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서세 입장도 충분히 정당성도 있고 그 화나는 그 동인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겠죠. 네. 자 다시 이제 교단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한 종류로 골치 아픈 교단을 결국은 이렇게 일으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단의 쓴맛을 자기가 이제 그쵸. 거의 첫 체험. 네, 첫 봤다는 아니지. 네, 그래서 정말 그 도시 킹스랜딩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빨가벗고 그 아마 레드킵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렇죠. 그게 아마 뒤에서 그냥 쉐임쉐임하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게 아마도 때리진 않고 뒤에서 계속 외쳤죠 그냥.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걸 걸으면서 부끄러운 부분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뭐 여성으로 치면 가슴이나 국분화를 가리면 이렇게 때린대요. 맞아요. 가리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최대한의 수치를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계속 좋아하시지? 아니 별로 나는 그건 상념에 별로 잠기는데. 그게 이건 입맛에 안 맞으시나? 입맛에 안 맞아요. 왜냐면은 그 좀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상대방의 고통을 가하는 건 개인적이어야지 그렇게 뭐 이렇게 다 만천하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북쪽에 가죽 벗기는 분이 취향이시구나. 그럼요. 스트리킹은 CCTV가 있는 쪽만 뛰어가는 거지 사람들 있는 데를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 이런 거야. CCTV가 잔뜩 있는 곳을 달려가야 되는 거지 사람은 없는데. 디테일하구나. 그렇군요. 사람 있는 곳 뛰어가면 안 돼요. 세상은 참 넓어. 그러기는 말이에요. 취향도 다양하고. 네. 내 취향은 아니에요. 네. 그 장면은 좀 왜냐면 그 장면 볼 때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촬영했지 때문에 너무 그게 때문에 몰입을 못했어요 그 장면이. 이거 야 뭐 이러면서 CG겠지 아닌가 이거 이 컷은 CG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게 CG면 너무 기술이 좋고 이건 진짜 찍은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찍었다기엔 여배우를 아무리 단역이어도 이렇게까지 벗겨놓고 사람 저렇게 왕창 세워놓고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놈은 쌍놈인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영미귀주.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장면이 몰입이 좀 그러니까 그 장면 볼 때 다른 의미로 좀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진짜로 찍은 거 맞아?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그 배우분이 아마 실제로 임신을 하신 상태라고 하죠. 네. 그래요? 그렇게 네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웬만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역으로 갔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대역이란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네. 어쨌든 그 표정 연기는 엄청 좋았죠 그때. 연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서세이. 그렇죠. 네. 대표님이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서세이 역할에서 너무 오버해서 연기를 해서 그게 문제다. 연기력이 너무 남는다. 그래도 너무 뭐랄까 너무 주인공이야. 그렇게까지 권위 있게 연기를 해서는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캐틀린보다는 조금 더 윗길 약간 이런 느낌 정도 수준으로 깎아야 되는데 물론 주인공은 맞는데 뭐라 그러지니까 비련의 히로인적인 어떤 그거를 과하게 뿜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쉐임이 길을 걸으면서 수치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막 흐느끼면서 멘탈이 무너져서 왕궁으로 달려가는 정도를 아마 묘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이 꼿꼿하게 꽃같에 가서 이 망토로 딱 덮자마자 들어가면서 표독스럽게 내가 꼭 이 수치를 갚아주고 말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야. 미학적이야 그게. 한 방에 그냥. 사실은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래요? 너무 쉽게 처리했어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얘기가 맞아. 작가 입장에서 저 알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원작을 따라가는데 짧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표현이 이렇게 써도 되나? 찐빠가 계속 나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니즈와 함께. 아구가 안 맞는다와 뭐 아예 이런 복합적인 느낌이요. 되게 이렇게 긴 얘기를 함축을 시키다 보면 이거저거 막 안 맞는 느낌들이 들고 이게 막 뭐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쌓여가요. 이 하수구가 막히는 느낌으로 쌓여서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폭발하는 거 있거든요. 그 폭발하면서 거기에 휘말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후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본인을 수치의 길을 걸은 후에 서세이를 다른 왕족, 다른 귀족들이 되게 깔봤잖아요. 네. 한 번에 쓸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은 그 원래 이전에 했던 인상 깊게 봤지만 죽는다?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와 이제 맥락이 맞다 보니까 그 며느리 특히 마조리.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인데 그냥 속절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이스페로도 우리 꽃을 그쵸. 피우다가 못 피웠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뒤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폭발을 했잖아. 네. 그건 사실 방금 말한 쉐임쉐임 당한 극한의 그 수치심에서 오는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그 약간의 그 뭐랄까 복수 그 김순옥 작가적인 마인드인데 그 다음이 자기가 피해 복수로 이 철권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나를 수치를 준 놈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묘사가 좀 없어.
그 뒤가 그냥 철권에 앉았다 그 씬으로 그냥 끝난 느낌이 있고 원래 그 부분이 그게 아마 시즌이 길어지는 게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내 생각에 그렇게 그러면서 묘사하려면 또 그것만 한 시즌이거든. 그걸로 왜 귀족들 정리해 나가는 정치극 있잖아요. 네. 너도 죽어줘야겠다 이러면서 사실 근데 그게 있었으면은 그 장면이 좀 더 이렇게 살았을 건데 그러고 그냥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났거든. 일거에 해소하자 그러고 그죠. 변기에 내린 거죠. 맞아. 그쵸. 맞아.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꽃의 기사라고 나왔던 네. 타이렐 가문의 네, 티렐 가문의 로렌스 맞지 않나요? 같이 거기 휘말려서 돌아가신 네. 꽃의 기사 장미의 기사 로라스 티렐 같은 네. 경우에도 되게 사실은 뒤에 나올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깔아놓은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미스터 로렌스요? 그렇죠. 사실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왕들의 전쟁의 한 명의 왕의 애인이었고 그의 또 기사였고 그의 기사였고 그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로라스 로렌스 비슷하네. 네. 굉장히 유력 가문의 네. 장자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력으로 치면은 제이미가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했을 때만큼 그쵸. 실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안 하려면 역시 이게 대단해. 우리 의도한 건 아나루당이라서 그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아나루라서 그래? 우연히 로렌스 얘기를 했는데 로라스랑 이게 아구가 맞는 게 네. 결국은 역시 그래서요. 완벽하네. 그래서요, 야 여러분 작가님. 이러하는 의도였다. 야 작가님 그래서요. 라임 짤구.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호우. 로라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웠던 기사가 그 대표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그 외모부터 토굴 같은데 갇혀갖고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지 그 뒤로 예를 들어 여기에선 그냥 내려버렸잖아요 변기에. 네. 그 근데 원작은 다르다고. 네네네. 뭐 공성전을 하면서 끓는 기름을 이제 뒤집어 쓰고 뭐 등등등 그런 종류의 인간이 어디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의 최초의 어떤 영혼이라는 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데 되게 어떤 집중을 하는 우리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몇 안 남은 미남을 다 그렇게 그렇지. 진짜 미남은 두고 볼 수 없지. 너무하신다. 우리 머리를 터트리질 않나. 마티노 기름을 붓질 않나. 진짜 너무하신다. 마티노, 내가 이렇게 살찐 이상 니네들은 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그치. 어딜 꽃의 기사 장미 너무하시네 진짜. 장미는 시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드라마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조금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근데 이해도 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 뒤에부터 이제 시즌이 점점 함축되는 걸 보면은 그럴 수밖에 더 길어질 수 없어갖고 함축되니까.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좀 깊게 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유수의 가문과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꽤 존재하고 그거를 여왕이 날려버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현실 생각하면 그쵸. 그런 종류 암살로 자신의 뭐 쿠데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훨씬 더 정치라는 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석궁을 못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고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 유력 가문 귀족들이 다 쓸려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귀족 가문의 모두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귀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 서세이에게 반기를 안 드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무장교단의 위험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장교단의 위험함은 뭐 대가리 한 명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건 민중이 들불처럼 일어난 문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서세이 옆에 마운틴이 있다고 해도 네. 저게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까지 그릴 수 없으니 후두루마뚜루 갔다는. 그렇죠. 하이스페로우가 거기에서 불타 죽었다고 쉽게 사그라들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쫙 다 불태우고 그쵸. 나서 되게 안심한 듯이 그 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부터 약간 얘기가 소위 얘기하는 붕 떴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마뚜루 갔죠. 네. 네. 그 전까지 약간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다가. 근데 그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음악가 나오면서 크게 대사 없이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타위인의 동생의 아들이었잖아요. 나중에 네네. 스페로가 되는 네네. 우리 서세이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란셀. 종교의 기회를 맞아요. 란셀이 불을 붙이도록 그걸 유도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 촛불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불이 가는 걸 못 막고 같이 그의 눈에서 팡 하는 걸 네. 보면서 터지잖아요. 저는 네네. 그까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은 전 드라마로만 봤을 때는 꽤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거죠. 거기서
저는 토맨이 거기에서 그냥 자살을 택하는 그쵸. 것까지도 굉장히 드라마적으로는 쾌감도 있고 재밌었거든요.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네, 그냥. 서세이가 그 토맨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그러니까요. 행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재밌었으나 그야말로 헬리콥터 맘이 돼요. 예를 들어 그 란셀 라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원래대로라면 아까 얘기했던 다시 부활한 무장교단에서 우리 전사의 한 자리를 아들들 차지하고. 기사 중에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고뇌해요. 이 란셀은 이 죄책감과 자신의 어떤 그 혐오와 젊은 시절에 대한 혐오와 이게 뒤섞여서 되게 재밌는 인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아니야, 이마에 별 새길 때부터 재밌는 인물이 되긴 했어. 그렇죠. 이마에 별을 새긴 사람 웬만하면 재밌을 수 없죠. 머리 깎아놓으니까 잘생겼더라고. 세상에 그런 이마에 별을 새겼는데 재밌지 않으면 그 다음 코미디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최초의 안달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이나 별 새겼어. 이마나 어디든 별을 새긴 상태에서 광신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임했다고. 우리 루러스도 이마에다가 새겼었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후예임을 이렇게 자체한다라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운동 중에 하나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갔겠죠. 근데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사라진 건 좀 아쉽다. 하는 수 없다. 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빨리 그렇죠. 원래 왜냐면 진짜로 마지막에 제가 생각엔 제가 좋아하는 풍의 쾌감은 그 다음에 느슨하게 풀었으면 그 다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극으로 대학살, 정치적인 대학살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위험성이 진짜로 그 뒤부터 발휘가 되면 진짜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학살을 하는 쾌감과 함께 서세이를 바라보는 서세이의 그 캐릭터의 그 위태함, 아버지의 말이 맞는 그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면서 막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깊이감이 생겼겠죠. 근데 그 후에 서세이를 그려진 거는 홀로 남은 고독한 사람 정도로만 좀 많이 그려진 것 그렇지, 같아요. 세상이 삐졌다. 내가 바보인가? 내 옆에는 이제 마운틴이랑 그 연금술사밖에 없어라는. 제임이 왜 없어? 제임이 이 새끼 씻지 않더니 사람이 변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안 씻고 다니더니 사람이 변해가지고. 안 씻고 몇 년 다니더니. 이 새끼. 처음에 손이 없어서 안 씻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뒤도 못 닦고 이 새끼. 냄새나. 덩치 큰 여자한테 안겨가지고. 그 여자가 부둥부둥해주니까 좋다고. 그 여자가 씻겨주더나. 그러니까. 씻겨줬지. 네. 씻겨줬지. 씻겨줬죠. 어쩔 수 없었지.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맞네요, 말이. 지금 한 말이 유머가 아니라 팩트라는 게 되게 좀 소름 끼치지만. 실제로 씻겨줬죠. 유머가 아니라 팩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름 끼치네. 수염도 못 갖고. 여기 역시 안 씻어봐야 돼, 사람은.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 씻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모두. 환경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중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더 재밌는 얘기들 아마 나올 거예요. 요 이후에 아까 했던 타르게리엔 왕주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네. 교단에 이제 또 독특한 성격을 지닌 단체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되게 인상 깊은데 설명 안 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얼굴 가리고 나오는 그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친묵의 자매들이에요. 그 우리가 여자 사제도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셉톤이 있고 셉트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셉타가 있고 네, 셉톤과 셉타가 있고 네, 여성 사제와 또 다른 조직이에요. 아, 여기는. 그래요? 네, 여기는 그냥 친묵의 자매들이라고 불러요. 아예 따로 별외 조직인가요? 네, 그리고 얼굴 항상 가리고 무건수행 언제나. 그래서 서로 수화로 얘기해요. 왜? 잠깐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왜 자꾸 웃기지? 이거 웃겨. 난 이게 웃긴 게, 난 이렇게 과한 도그마를 가진 애들이 웃겨. 과하게. 평생 말을 안 하겠어라든가. 평생 왼팔만 쓰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하이스페리오도 과한 도그마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과한 도그마를 가진 그게 이마에 별이 그치, 맞아. 웃긴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실제 세계에서도 그렇고 과한 도그마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웃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눈치 없는 사람. 그 넌씨는 주변과 호흡하지 않는 사람. 원래 과한 도그마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주로 내부 트롤링과 이렇게 자기 신념 때문에 넌씨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맞아. 호흡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 그치. 생각이 없지. 자, 이제 다시 이어갈게요. 네. 자,
이 사람들을 보면 그녀들 보면은 장례식 장면에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말없이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그 독특한 느낌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종교 조직 안에 있는데 7신 중에 모든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딱 봐도 이방인을 죽음을 관장하는 그렇죠. 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조직이죠. 노래도 없고 하여튼 이방인은 되게 이방인 취급을 하죠. 신 안에서도. 그래서 섬기는 어떤 사제라고 불러야 될지 조직도 이렇게 외따로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거의 장례식을 관장하는 다 맡고 있죠. 대략적으로 뭐 설정을 보면은 장례뿐만 아니라 염도 이렇게 하는데 염의 수준이 상당한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집트 미러 만들듯이 안에 장기도 다 빼고 뭐 거기에 향초와 향유를 채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피도 다 뽑아내고 그다음 뭐 소금도 쓰고 허브도 쓰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 위에 데코로 활용점정. 네, 활용점정. 역시 눈을 그려야. 네, 가니시라 그러죠. 뭐 아마 의미가 있겠죠. 죽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뭔가 시신을 장식하고 하는 건. 그리고 시신이 많이 이렇게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소위 육탈이라 그러잖아요. 그 뼈만 이렇게 깨끗하게 남기는 네. 요 작업도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되게 전문적인 집단이니까. 장례사. 네, 장례사. 장례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상조회사. 시신 전문 처리반. 그렇죠. 상조회사가 이제 그런 염까지는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쪽은 워낙 전문화된 다르니까 부분이라. 요까지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신이 부패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이제 딱정벌레나 뭐 끓는 물이나 이런 걸 써서 최대한 이제 뼈를 깨끗하게 수습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왜 미라 그 영화 보면은 네. 그 이집트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네. 피라미드 들어갔을 때 사람 먹는 그때도 딱정벌레가 사람 살 파먹잖아요. 맞아요. 사람 먹는 딱정벌레 뭐 그런 게 딱정벌레. 있나 봐. 그 육식성 딱정벌레가 실제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표본을 만들 때도 그 딱정벌레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뭐 비슷한 종류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거미나 이런 거 키울 때 먹이로 많이 주는 우리 미래식량으로 가까운 건 미롬. 네. 미롬 같은 경우에도 표본 만들 때 꽤나 유용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넣으면 뼈만 남기고 이제 싹 다 갉아 먹으니까. 그런 종류로 쓰기도 하고 끓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도 많이 쓰던 방법이니까. 그렇죠. 뭐 과정이 약간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크리피하지만. 네. 하지만 당시에는 뭐 당시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되니까. 네. 미럼을 미래식량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뭘 먹은 미럼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네. 플라스틱. 천차만별이겠는데. 스티로폼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로폼 먹는다고. 네네네. 하여튼 그런 종류의 후처리를 하는 조직이 이런답니다. 침묵의 자매들이었다. 침묵의 자매들. 네. 이게 이거 오늘도 새는구나. 잠깐만 셀게요. 네. 그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 시대. 그 일본 언제 시대? 전국 시대. 오다 노부나가가 네. 힘든 전투를 하고 나서 적장. 지금 이름이 또 생각 안 난다. 자신하고의 결혼 동맹으로 이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배신으로 되게 힘들었었고. 늙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은 얄 작가가 말하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과 결혼한 아자이 나가마사와 그의 아버지 아자이 히사마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물로 남아있는 게 거기를 진압하고 나서 이 해골을 그 금박을 입힌 상태에서 술잔으로 썼나 술잔으로. 그랬잖아요. 소위 이 표현이 참 어렵다. 뚜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 위쪽을 이렇게 따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딱 술잔하고 술 받침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되게 일본적이다. 왜냐면은 중국 그 공자 때도 공자 제자가 네. 전쟁 나갔다 그렇게 죽잖아요. 네. 그래서 해골로 술을 마셨다 그랬는데 네. 그 골로 그거는 우리는 술잔이 좀 깊으니까 그 골 안에다가 마셨는데 네. 일본 술잔은 평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뚜껑을 술잔으로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네. 그렇죠. 우리 보통 그 골 안에다가 부어서 네. 통째로 그 골을 들고 마시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골로 술잔 한다의 이미지인데 그쵸. 그걸 또 굳이 되게 일본적이네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딱 일본 술잔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파가 거기만 얻고 물을 담아서 다니는 건가? 해골 술잔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은 우리 아스달련대기의 최초의 장동고 형님께서 해골을 들고 거기 이렇게 마시는데 해골이 너무너무 가짜
제가 리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네. 얄 작가가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 기절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디서 절지? 남의 불행을 되게 즐거워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대표님 친구 아니랄까봐. 그리고 그 게시판이 그때 있었어요. 그 네. 게시판에서 그 불행을 즐긴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리돌림을 하는 맛 있잖아요. 서세이가 서세이가 쇠임 이걸 한다. 네. 소식을 들은 대표님이랑 저는 게시판으로 가서 없는 돈으로도 토마토랑 이런 걸 사서 일부러 섞인 상태에서 맨 앞에서 우리는 던지며 우리 120% 즐겼을 거야. 거기 드라마에서도 바지 벗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 있었어. 대표님 나대는 사람, 오버하는 사람. 그러다 맞고 또. 그치, 그런 사람들. 대표님이었네 거기. 들켰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즐겁죠. 그치. 기절해 나는. 토마토 던지다가 쾌감에 취해서 기절할 거야. 계속 끝났다 그러면 아쉬워서 울고.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신나가지고. 임계치 이상의 쾌감이라 기절해. 잠깐만, 오늘도 너무 빠졌어. 아까 그 술잔 얘기를 한 게. 네. 그게 적장이 나를 그렇게 고상시키고 나를 배신한 적장을 조롱한다라는 의미로 요새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아마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풍습이나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로 봤을 때 그거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종의 존중도 섞였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침묵의 자매들이 네. 그런 백고라 작업도 하는데 네. 나중에 서로 이제 티리온하고 캐틀린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서 에다드 스테크의 시신 머리가 특히 효수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시신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때도 이 시신을 백고라 된 시신이죠. 이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침묵의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자매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염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주요 영주들, 대영주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영지에서 죽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전쟁이거나 네. 수도에서 그렇게 뭐 비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영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거나 묻혀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끝까지 처리하는 택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송 서비스. 운구. 그쵸. 그래. 이렇게 단어들이. 교양업계. 그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또 나쁜 생각 들었다. 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데너리스가 용을 데리고 네. 여기를 이렇게 막 활보를 했을 때 네. 우리 침묵의 자매님들이 일거리가 없어졌네. 그렇지. 다 화장시켰으니까. 용들이 화르르 다 되오니까 다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냐. 가루라도. 네. 그래서 그 에다드 스타크 최초의 시신 상태를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네. 사실 되게 처참한 상태까지 갔어요. 당시 중세 때 효수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 그냥 매달아 놓지는 않아요. 그 타르라고 얘기하죠. 네. 그 까맣고 끈적끈적한 그걸 끓여서 거기에 담 갖다 빼요. 머리를. 그 안 무슨 썩게? 청이라 그러지 않나? 역청이라고 역청, 하죠. 그렇죠. 네. 안 썩게. 네. 최대한 안 썩게. 오래 걸어놓을 수 있게. 네,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요. 그래서 그쵸? 썩을 때까지 방치를 해요. 그 상태에서. 타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덩어리에 가까운데. 아스팔트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스팔트 되지 찌꺼기 않을까요? 같은 네. 거죠. 거기에 이렇게 담궜다가 또 썩고 그러니까. 아마 썩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썩는 거 방지도 있겠지만 그 새들이 못 먹게 맞아요. 하는 것도 있겠죠. 까마귀들이 이제 잘 쪼아 먹으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형태 고정에 좀 더 가깝잖아요. 맞아요. 코팅. 그래서 그 역청을 해서 코팅을 해도 안에서 썩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탕후루라고 있. 아니야, 나 못 살겠다 진짜. 이거 빼야 되나? 탕후루가 뭐야? 내 탕후루 하지 마. 탕후루라고 조그만 그거 과일들을 꼬치에 설탕물에다 껴갖고 이렇게 해서 설탕에다가 담근 거 이렇게 있죠. 막 아 그거요? 네. 그게 왜요? 지금 얘기한 비슷한 원리라는 아 비슷한 원리로 코팅하는 거죠. 아니 탕후루가 왜 뭐 패륜적이에요?
폐륜이 아니고요. 먹는 거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아니 원리가 그렇다 이거지. 코팅을 겉에 이렇게 코팅을 한다. 유약을 입힌다. 뭐 그래 유약 정도까진 괜찮다. 분장을 하지 한다. 말자. 코팅을 한다. 이 사람들 유약도 이상해. 유약이 왜 이상해? 도자기에 코팅하는 게 왜 이상해? 그 우리 짤로 많이 쓰는 위 아플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얇게 막을. 얇게 막을. 그런 거죠. 네, 뭐 대략 이때까지 설명으로도 못 알아들으실 게 아닌데 굳이 먹는 거에다가 그렇다. 호주 사람이에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본인이 당으로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걔 눈치챘잖아. 약간 그래서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이제 깨끗하게 사실은 서로 이제 뭐랄까 그만합시다라고 협정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보내는 건 그것도 좀 싸우자 이거 싸우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던 게 이 침묵의 자매들이겠죠. 네. 자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번 이 칠신교와 그 다음에 우리 북쪽에서 믿는 옛신들, 네. 우리 퍼스트맨들이 믿었던 종교죠.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죠. 네. 일단은 옛신이라고 퍼스트맨들이 얘기를 하는데 옛신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사실 여러분들 드라마 봐서도 알겠지만 신은 맞나 싶어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칠신교는 훨씬 정교하고 구체적이죠. 그렇죠. 신앙 대상도 딱 제시해주고 어머니, 7개를 아버지 정확하게 뭐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 이쪽 창구에 가서 해라라고 되게 그쵸. 친절한 종교죠. 그리고 섬기는 방식도 제시해줘요. 네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 그러면 어느 신의 재단에 가서 촛불을 어떻게 켜면 되고 저번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엄청 구체적인 게 결혼할 때는 아버지 신의 재단과 어머니 신 재단의 딱 중간에 서서 거실에서 그렇죠. 남자는 이쪽에 서고 여자는 이쪽에 서고 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해라. 아니 거실 아니죠. 거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또아리 틀고 TV 보는 곳이고 엄마는 주방이니까 그 사이 그 화장실 가는 길에 딱 서서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거실은 먼저 차지한 사람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는 거실은 개의 것이야. 그렇구나. 거실과 소파는 강아지가 권력을 확인하는 강아지 방이지 거기는. 그렇죠. 그러네. 네,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그렇네요. 옛신앙은 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1화에서도 드라마 1화에서도 보면 우리 탈주병에 목을 베고 나서 에다드 스타크가 심장나무 앞에 엄청 앉아서 큰 심장나무 앞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칼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뭔가 묵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념에 빠지는 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마 에다드 스타크가 누구한테 자기가 비는지 자기도 아마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그 옛신이라고 얘기하자면 옛신들이에요. 정확하게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섬긴 것 같은데 나무가 신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종교에서 보자면. 나무는 관찰자이죠. 관찰자예요. 그냥 메신저 관찰자? 이르는 고자질하는 그렇죠. 통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원시 종교나 이런 거 보면 나무나 소떼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신과 인간을 잇는 종류로 우리가 세계수 얘기할 때도 그런 종류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심장나무는 CCTV 같은 거잖아요. 지금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뭘 또 CCTV를. 맞잖아. 맞아요. 하늘과 나를 잇는 어떤 통로. 수직 통로. 우리 그 새눈박이 까마귀와 세속 사람들을 잇는 경찰서와 나를 잇는 방범 카메라. 수직 통로. 그렇죠.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종류로 나무도 특별히 신은 아니에요. 심장나무 앞에서 뭐 맹세를 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 나무들은 그 나무를 통해서 뒤에서 뭐가 지켜보는 CCTV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뭐가 이렇게 지켜봐요. 그리고 그 뭔가들이 옛신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거 되게 수상해요. 그 신이라고 보기에 옛날 기록을 보면 최초인들이 들어왔을 때 되게 수상해요. 이게 최초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최초인들 신앙도 아니었어요. 잡신 같은데 뭔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숲의 아이들이 섬겼어요 원래는. 그 숲의 아이들한테 배운 종교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종교도 아니었어요. 잡신 종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들어보면 더한 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인신공양도 해요. 나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그 옛신은 확실히 옛신인 게 칠신교랑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명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 속에서 같이 살던 인간이 느끼는 감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자연 그 자체. 범신론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딘가에 있는 신이라기보단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 왜 깃들어져 있는 모든 것 신화 시대의 감각
있잖아요. 네. 네. 신화 시대를 사는 인간들은 사실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같이 뭐가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의 느끼는 또 감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감각일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저 바로미터로 보면 되게 명확해지는데요. 선과 악이라는 바로미터로 보면 이 예신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잡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현대인의 관점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신교로 치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근데 예씨는 아까 자연 그 자체로 봤을 때 자연은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죠. 그렇죠. 옛날에 이건 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조선 얘기를 들어보면 한반도에 그렇게 호랑이가 많을 때잖아요. 호랑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고가 이 일상이었다고 하는데 조선 초기 때 보면 왕궁에도 호랑이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점점 인간이 경작지를 늘리면서 호랑이도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호랑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무조건 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기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도 호돌이는 40대다. 우리나라에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을 때 마스코트도 호랑이였고 네. 지금도 우리는 호랑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두려운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보편적인 거니까요. 네, 그런 종류의 아까 대표님 표현하셨듯이 어찌 보면 조금 비교적 원시적인 종교, 그죠? 원시적인 세계관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야겠죠. 세계관이 맞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예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우리 주변의 환경 모든 것이 사실 자연이잖아요. 네. 누구는 우리가 만든 도시조차도 자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벌집 같은 경우는 벌이 굉장히 정교하게 꾸며놓은 도시인데 우리가 꾸미는 도시만큼이나 정교하게 꾸며놓은 개미집도 그렇고 그럼 이건 자연이냐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만든 도시는 우리가 우리 생존에 적합하게 자연을 변형해서 만든 일종의 건축물들이 네네네 그 모든 것이 자연이죠. 이것을 선과 악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어차피 거예요. 자연에서 나온 것으로 만들었으니 네. 그러면 인간이 그러한 자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어요. 믿습니다. 그냥 믿고 맡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명화랑도 따지고 되는 게 문명화가 안 됐으니까 그냥 뭐 과일 따먹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 근처에 딱 얘기란 말이죠. 네. 그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왜 우리 인류가 수렵 채집하던 시절 네. 딱 에덴 동산 시절인 거죠. 수렵 채집하던 시절 빙하기 끝자락 그 근처쯤이었으면은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체가 그냥 어떤 신적인 세계인 거지 사실은. 왜냐면 신비롭잖아.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걸 먹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칠신이랑 비교해보면 현대 종교도 마찬가지인 게 되게 얘기가 의외로 신의 목소리라기보단 규범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리에 가깝죠. 삶의 태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삶의 어떤 유형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엄마가 어쩌고 뭐 노파가 어쩌니 뭐 애가 어쩌니 처녀신만 해도 그 규범들 뭐 순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규범적인 거지.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까 예신처럼 그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얘기 아니고 왜냐면은 순결 따질 거면 구약으로 가면 우리 진짜 황당한 일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간에서 보면 저 북쪽에 소위 얘기하는 이 예신을 믿는 장벽 너머로 가서도 그쪽이 최초의 혈통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는 약탈론이잖아요. 그렇죠. 약탈론을 하는데 약탈론조차도 여성들이 그렇게 꺼려하지는 않아요. 본인도 약탈하면 되니까. 본인도 약탈을 하고 가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우리 넌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홀라당 이렇게 현수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의 태도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우리가 길을 걸어왔는지를 맞아요. 예. 잘 고찰하면서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배경 무대 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종교 부분은 잘 그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자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자연이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도 했듯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건 신의 섭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자연신하면 우리가 리치 지방 다루면서 하나 나왔던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초록선 가스. 네. 대표님. 그렇죠. 퐁퐁퐁 뛰어다니면서 초록선으로. 뿅뿅. 모든 종류의 생선과. 그 가스 벗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몸에 초록색 칠하고 있네. 네. 초록색에 빨가벗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킹하고 있군요. 불임 여성한테 이렇게 손만 대도 임신을 한대요. 근데 이 가스도 일종의 신격으로 봤을 때 똑같이 자연에 대한 어떤 알레고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신하고 분명히 느낌이 차이가 확 나요. 이거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자연에 가깝죠. 농경에 가깝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농경이라는 거 사실 사람들이 되게 자연적이다, 뭐 에코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자연에 반하는 행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을 엄청나게 뒤트는 행위가 바로 농경이에요. 그냥 자연이라는 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주는 게 자연이 아니에요, 결코. 뭐 은혜로운 혜택 이런 얘기하는데 자연이 어떻게 은혜로워? 물론 은혜로웠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시대까지 올라가면 그런 엄혹한 자연이라도 우리한테 생명을 황금기 때. 그렇죠. 이어줬었죠. 에덴 동산에 있던 시절에. 그렇죠. 과일이 요만할 때라도 사람이 적으면 그냥 따먹고 그걸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사에서 요 차이가 나는 게 초록선 가스하고 옛신만 봐도 어떠한 단계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북쪽하고 남쪽의 풍습의 차이도 같은 시대이면서도 이런 어떤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브랜드니 과연 뭐가 되어가는 거고 네. 화이트워커가 왜 브랜드를 만나는지 뭐 조지려고 하는지 왠지 뭐죠 브랜드한테 다가가는 게 네.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은 거죠. 자연 네. 그 자체의 은혜. 사실 인류의 이 문명 자체가 마치 신이 있다면 신이 준 혜택인 건데 네네. 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내겠다. 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가 아리아인 거지. 이게 아리아가 죽였다라기보단 Not Today라는 거는 사실 막 거기선 죽였다로 나오지만은 그건 모양의 양 그런 거고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관을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에 대한 방식조차도 사실은 이런 소위 얘기하는 고대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와는 굉장히 판이하다라고 해요. 문화인류학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아마존의 그 부족들 중에 죽음이나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얘기 되게 흥미로운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든 아픈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윤리잖아요. 그죠? 종교에서도 그걸 아마 권장할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그 병에 걸리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 성자나 성녀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떤 병의 성녀가 되기도 하고 이 아마존에서 전염병에 걸리면 놓고 간대요. 버리고 간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도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한 게 어떤 사람을 놓고 이동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했듯이 과일 같은 걸 따먹다 보면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건 농경이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도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연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갔어요. 피해 복수를? 아니, 이 사람도 아무런 억울함이 없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고 그 이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독수리들이나 새들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거잖아요. 있었는데 네. 얘들이 똥을 싼 게 이렇게 다 뒤덮여서 온 거예요. 이걸 씻을 정신은 아직 없고 그때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별명이 그때부터 독수리 똥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날 놀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은 분해하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섭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죽음, 자연 뭐 이런 거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이거 문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문명화된 부분과 자연과 좀 더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각차가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방법이 옛날에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이제 문명화된 농경 사회가 됐는데 거기서 네. 전염병 같은 거 돌았을 때 왜 그 집안 사람 자체를 그냥 어디 산 같은데 네. 가둬놓고 그냥 죽어버리게 놔두는 그런 맞아요. 문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뭐랄까 그 마을에 있는 부르는 거기다 몰아넣은 건데 네. 거기 병이 걸리지 않은 그 가족들도 같이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수렵 채집을 하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건데 여긴 농경 생활이니까 더 큰 리스크라서 그거를 저주로 보는 거죠. 불운으로 보고 더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종교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이게 뭐 더 고등하다 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원시 종교에 가까운 뭐 불교도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다르고 네, 특징을 가지고 양상도 좀 있다라고 다르니까요.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뭐 그러한 종교 우리가 일본의 요괴 얘기나 신 얘기 보면 되게 이상한 감각이 좀 들기는 감각이 해요. 있죠. 왜냐하면 그 서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왜 어른들이 왜 야, 내가 얘기해 볼게라는 감각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사에 묻어 있어요. 네. 귀신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 그 뭐가 문제야? 무슨 남이 장군 얘기부터 장화 홍련까지 다 그거야. 사또가 누가 장군이 아랑아씨 그렇고 아랑전설도 그렇고 얘기해 볼게.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행패야?
근데 뭐 시비를 갈아서 그게 뭐 제사를 지내든 돈을 주든 밥을 먹이든 해가지고 사람을 돌려보낸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이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뭐 감사합니다 울고 가잖아. 심지어는 현대물 여고괴담 영화마저도 왜 그랬어? 왜 학교를 이렇게 오래 다녀? 사실 그게 그랬어. 아 그래 그럼 졸업해. 대학 보내줄게. 유급을 찾고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 일본의 그런 주온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류의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전혀 시비라는 게 주온에 나오는 걔네들 있잖아. 시비라는 게 통하질 않잖아. 일단 그렇죠. 애초에 말이 통하나?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작동 원리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랑 나랑 지금 세계관이 달라. 네. 왜 그럴 수 있잖아. 왜 바이킹은 사람 그냥 죽이는 건 어떤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처럼 주온이 느껴지잖아요. 네. 완전 이 세계의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랑 우연히 만났을 뿐인 거지.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도 이제 우리 얼블로로 돌아가면 얼블로 예신이 그런 감각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칠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규범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순결을 잃었다. 뭐 좀 부정한 어떤 뭘 했다 그럼 상벌이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사실 미묘해. 그게 상벌이라고 보기에는. 아까 조선시대 설화로 이제 뭐 다시 얘기를 이어서 가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달래든지 야단치는 경우도 있어요. 선비나 그럼요. 원님 같은 경우에 야단을 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의 세상,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세상에 더 이상 네가 어디 이런 감히 종류의 어지럽히느냐. 너의 얘기를 할 틈은 없다. 인간의 룰로 네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든지 꺼지든지 라고 선언을 하는 게 한국의 대부분 얘기의 결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통하죠. 안 통해서 섬뜩한 거고. 그래서 예신이 지금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종류의 성격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종류의 예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이라고 표현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거리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나중에 진짜 완전 현자가 됐을 때 태도가 네. 얘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네. 얘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건지 네. 아니 이대로 같이 죽자는 건지 뭐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자기 혼자 독야청청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가 뭔가 모호하잖아요. 네. 태도가 그 느낌이 확실히 여기랑 맞닿아 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그냥 우리가 선을 안 넘을 테니까 그쪽도 선을 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말아주세요를 그냥 막연하게 기원하는 게 바로 이 원초적인 어떤 심리인 그쵸. 거죠. 호랑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호랑이가 누구를 어떻게 물어가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 저 집은 평소에 뭐 잘못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물어갔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 호랑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건 부정타서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빌 수 있는 건 매일 밤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산길에서 우리가 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Not today.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 안 넘을 테니까 니네도 선 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고대 종교, 우리나라 무속도 그렇고 일본 신앙도 그렇고 보면은 금줄 같은 게 존재하죠. 네. 못 넘어가는 숲이 있고 산이 그쵸. 있고.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이 얼블로를 다루면서 숲에 대한 얘기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북쪽 얘기하면서 네. 숲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 비슷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걸 넘으려던 일본군이 호되게 당하는 영화가 있었죠. 있었죠. 대호. 엄청난 영화였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조선 영화였죠. 나중에 대호가 대사만 한지 뿐이지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맞아요. 시비를 가리잖아 호랑이랑. 그건 자연이 아니야. 협의하잖아요. 내 아들, 맞아. 너 새끼, 우리 호랑이님은 영물이니까 우리랑 말이 통해서 그래요. 호랑이 대답하잖아. 조선 호랑이는 조선말 안다고. 호랑이랑 시시비비를 가른다는 거에서 정말 그게 이제 우리의 감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문명화된 세계에서 영적인 거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그렇다고 사실 기독교나 그런 대부분도 네. 어쨌든 간에 이거를 10계명을 지키면 네. 그 규범을 지키면 무언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라는 것은 규범화된 세계에서 갖고 있는 신앙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규범화된 게 아닌 것들. 린 경우가 이제 원초적인 것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무리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싹 뒤집어서 우리 조선 땅 같은 경우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문명이라고 얘기하면 이 아시아에서 제가 무슨 중뽕이 아니라 예로부터는 유교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교죠. 네, 이 유교가 내려온 순서대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 그나마 문명화가 돼 있었고 되다 말고 아까 그런가. 조금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칠신교에 가까운 어떤 지역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아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죽어서도 나는 마치 재판장처럼 관청에 그쵸. 가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까지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김영하 감독님이 만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과 함께.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북쪽 지방과 가깝죠. 우리 스타크 가문이 다루는 네. 이쪽은 그런 종류의 내세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현실에서 자연과 내가 어떻게 서로 간의 선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종류의 비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러면 옛날에는 도른이 중국인가요? 내려갈수록이니까. 그러면 도른자라는 말도 꽤 성립이 되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역시 사스가. 뭐 약간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도 써놨는데. 도른으로 하기에는 도른은 꽤나 매력적인 지역이고. 네. 줄 수 없어요? 네, 그럼 이티 제국인가요? 우리 변방으로 어떻게 좀 나름 대국인데. 네. 좀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동쪽의 이티 제국으로 합시다 그러면.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루기에는 큰 나라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본이 맞아요. 중국은. 그건 그렇죠. 근본이 되기엔 네. 도른이 좀 작다. 그렇죠. 도른이 품기에는 중국이 너무 크다. 도른 근본이 아니에요. 그치, 그런 도른은 근본 좋은데 네. 근본이 없지 거기. 도른은 근본이 아니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유교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아서 아까 했던 그 소위 인간이 사는 얼마나 체계화된 세상입니까? 일본과 아까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런 세상을 살게 해준 원류가 사실은 유교에서 왔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물론 김치는 우리 겁니다만. 그럼요. 이름이 왜 네. 김치겠어요. 네. 네. 그 불교도 보면은 네. 이제 주는 아니지만 한국은 역시나 그 미륵불. 네. 일본은 이제 그 지장보살을 네. 이제 다는 아닌데 네. 그 지장보살에 대한 얘기도 많고. 약사열에 대한 얘기도 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조차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륵불이라는 게 사실 그것도 되게 규범적이거든. 그렇죠. 이게 뭔가 잘 하고 있으면 미래에 내가 누가 내려와서 구세주가 와가지고 어쩌지 구원을 해줄 해준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그 마마배송굿이라고 옛날에 천연두 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마마배송굿에 대한 조사를 좀 호환 했는데 마마. 네. 마마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마마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아니,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네. 보통은 마마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 오시는데 한 명은 문관, 한 명은 무장, 한 명은 각시예요. 이 셋의 성격이 다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침이 다르고 그 침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다 다르고 이 모시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결국 인간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본 신의 재앙신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직, 인간의 세상에서 끌어온 것보다는 자연의 어떤 형태 또는 형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네. 이런 종류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옛신과 실신교의 차이가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다. 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이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라서. 네, 오늘은 나름 한쪽 했다, 한쪽. 나름 빡빡하게 한다고 했는데. 얼음과 불의 잡담. 네. 오늘은 잡담은 아니죠. 네, 이제 이 방송은 대충 성격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딱딱하게 그 얘기만 딱 우리 안에 이게 착착착착 뭐죠라는 얘기만 했건 사실 우리 방송 아니라도 많잖아요. 정리해놓은 글들도 많고. 나무 익히 엄청 잘 해놨어요. 저도 참고 많이 하고. 그럼요. 네. 이미 해설집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또 우리 지금 현실과 아니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얘기들과 맞닿은 뭐 영화든지 뭐 신화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원님이 새바닥이 포장 잘하고 있어? 새바닥이 길어. 탕후루 장인이야? 코팅해 왜 이렇게. 아우 내가 좀. 근데 분명히 이 지점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종교관 자체 때문에 왜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이 서로 그렇게 안 맞는지 서로 용인하기도 힘들고 가끔은 이렇게 배관시하는지 네 이런 지점들 이런 종교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틀린지 단순히 춥고 더워서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굳이 일본과 한국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억지로 비유를 했던 거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가끔 일본을 보면서 너무 이상해 이해할 수 없어라는 게 근원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보자. 이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감각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를.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알고 나면 얘기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잘했어. 양심 좀 있어봐라. 그거 뭐야? 먹는 거예요? 탕으로 가운데 있는 건 맛없어요. 겉에 바른 게 맛있지. 그러니까 뭐 시체 돌려주면서 최소한의 염도 안 하는 그런 수준이구만 지금. 당이정에 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약은 써. 안 들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박한 작가님. 네. 네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근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가 생각이 왜 안 나. 고생했습니다.